안녕하세요.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구하선입니다. 난자냉동 질문에 앞서 난자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임신할 수 있는 능력, 즉 가임력이 저하됩니다. 이를 미리 막기 위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임력 보존이라고 하는데요. 가임력 보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소 조직을 동결하는 것, 배아를 동결하는 것, 그리고 정자를 동결하는 것 모두 가임력 보존의 한 방법인데요. 원래 가임력 보존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젊은 환자들을 위해서 시작된 치료입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난소나 정소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능이 많이 상실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여성에서는 조기 폐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 전에 난자를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소 수술을 받게 되면 난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소 수술 전에 난자 냉동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러한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사회적인 이유, 즉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가임력이 저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난자 냉동의 방법은 시험관 시술의 과배란과 동일합니다. 생리 시작 2, 3일째부터 약 10에서 12일 동안 자가 주사를 받고 난자를 채취하면 됩니다. 난자 채취까지는 생리 시작일로부터 2주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데요. 채취 전에 병원에는 3번에서 4번 정도 내원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내원일에 밤에 자가주사를 꼭 시간 맞춰서 맞으셔야 하는데 그것이 최종 난자 성숙에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SNS에 떠도는 난소 기능 저하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자 냉동은 몇 세부터 할 수 있나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춘기 이후에 생리가 시작되면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30세 전에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험이 없어도 난자 냉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 시에 천여막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에 채취할 수 있는 난자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난소의 기능 또는 난소의 나이에 따라서 한 번 시술 시 채취 가능한 난자의 수가 다릅니다. 난소 질환이 있어도 난자 냉동이 가능한지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난소에 혹이 있으면 난자를 효율적으로 채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난자는 몇 개를 냉동해야 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난자를 언제 얼리느냐, 즉 난자를 얼리는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난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20개 이상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냉동 난자에도 유통기한이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유통기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냉동을 해주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난자 냉동을 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성의 나이 55세까지 보관해 드리고 있습니다. 난자 동결 시술 후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있나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큰 불편함 없이 난자 채취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 난소 기능이 너무 좋아서 난자가 30개 이상 채취되는 경우에는 시술 후에 2, 3일 정도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과배란 유도 없이 난자 채취를 할 수 있나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배란 없이 채취를 하면 한 달에 난자를 1개밖에 채취를 못해요. 근데 그러면 20개를 모으려면 이제 20번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아마도 과배란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과배란으로 복수가 차는 부작용은 전체 환자의 10%도 안 되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난자 냉동 기간이 길면 가임력이 떨어지는지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난자의 냉동 기간이 길어서 가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냉동 기간이 길다는 것은 여성도 나이가 든다는 얘기거든요. 여성이 나이가 들면
난자는 얼려놨지만 자궁의 착상 능력도 조금씩 감소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 난자라도 시간을 멈춰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난자 동결 시술이 가능한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시술을 하세요. 병원에 내원하시는 횟수는 3번에서 4번이고 3에서 5일 간격입니다. 내원에서는 초음파를 보고 주사 설명 듣고 약 1시간 이내로 마무리가 되고요. 다만 난자 채취하시는 날에는 수면 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휴가를 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병원마다 시술 및 보관 비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좀 민감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난자 냉동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입니다. 그러니 병원 맘대로 비용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비용을 정하는 입장에서도 다른 병원의 비용을 참고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가 조금 비싸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싸게 책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러니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냉동 난자를 타 병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기려는 병원이 타 병원의 난자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이관은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냉동 탱크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허용하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난자를 가지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거리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0대 난자 동결 시술을 계획하면 너무 늦나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매우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조금 예민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전문가마다 의견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론상으로는 40세가 넘어가면 난자의 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슬픈 얘기기는 한데 40세 난자 냉동을 하는 여성이 이후에 파트너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난자 냉동을 사용하는 빈도가 적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라도 하루빨리 오셔서 난자 냉동 상담이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자 동결 시 시술해 주시는 원장님에 따라 고통의 차이가 있을까요? 또 물어보셨는데요. 바늘의 굵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굵은 바늘을 쓰면 조금 더 아프고 피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저희가 바늘의 굵기를 구별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는 만큼 굵기가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늘 때문에 통증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채취가 많이 됐을 때 복수가 조금 차는 경우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도 난자 채취 및 냉동이 가능할까요? 네, 생리를 안 하는 거는 2가지 원인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더 이상 배란이 될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조기 폐경이 돼서 생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채취할 난자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꼭 생리 기간에 맞춰서 오지 않아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원칙상으로는 생리 2, 3일째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생리 주기와 상관없이 과배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난자 동결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과배란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난자 냉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난자 크기 및 등급 기준이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난자는 채취 이후에 저희가 현미경을 통해서 미성숙 난자와 성숙 난자로 구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숙 난자만 동결을 하고 이후에 수정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난자는 성숙 난자를 좋은 난자라고 이야기하고 미성숙 난자는 나쁜 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결 보관하는 냉동통 및 난자, 배아의 유통기한이 궁금합니다. 냉동통은 아마 질소 탱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난자나 정자, 배아 모두 질소 탱크에 보관을 하는데요. 유통기한은 배아,
즉 난자와 정자를 만나서 수정을 시킨 배아는 나라에서 5년으로 법으로 정해 놓았고요. 난자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 병원은 55세까지 보관해 드립니다. 동결 보관된 난자, 배아로 시술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신선 배아나 난자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난자 1개와 배아 1개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험관하기 시술에서 난자 10개를 채취하면 그 중에 8개를 수정을 시도하고 실제로 수정은 6개에서 7개가 되는데 이 아이들을 다시 배양을 시키면 4개에서 5개의 배아만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 배아 4개에서 5개는 난자 10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즉 안정성 면에서 난자는 배아보다는 조금 불안정할 수 있겠습니다. 난자 냉동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난자 냉동으로 임신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난자 냉동의 과정, 효용성 등을 잘 판단해 보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난자 냉동은 일종의 보험 개념입니다. 즉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난자 냉동밖에 없으니 현재 당장 임신 계획이 없는 30대 여성은 본인의 5년이나 10년 이후의 가임력을 생각해 보시고 비교적 손쉽게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는 난자 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자 냉동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